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제부터 2부를 진행해 드릴 텐데 2부 진행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날 때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지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한 소식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구속 위기에 놓여 있죠. 영장 심사는 모레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법조팀의 강청환 기자, 김태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강청환 기자가 출입처를 바꾼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조팀. 예, 얼마 전까지 끝까지 판다에 네. 있었죠. 네. 예, 끝까지 파다가 이제 법조팀 갔는데 법조팀에 가자마자 일이 많죠. 네, 지금 한창 일이 가장 많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법조팀에서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가 대략 몇 가지입니까? 큰 사건 수사가. 일단 지금 이 청와대 지금 저희가 오늘 얘기할 조국 전 수석에 대한 예. 그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고요. 또 조국 전 장관만 하더라도 이제 뭐 가족 비리 예.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청와대가 지난해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저희가 오늘 얘기할 어떤 그 감찰 무마 등에서 지금 뭐 셀 수 없이 엄청 많은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건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이 있다. 직간접적으로 연락이 있는 거죠. 뭐 가족 일가, 뭐 표창장 위조라든가 사모펀드는 당연히 가족의 문제고 나머지 감찰 무마나 하명 수사 의혹도 예. 조국 전 장관과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사모펀드라든지 자녀 입시는 그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민정수석 조국보다는 개인 조국에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 민정수석 조국에 관련된 게 뭐냐면 직접적 관련된 게 오늘 저희가 얘기할 유재수 씨 감찰 중단 의혹. 그거는 어쨌든 민정에서 감찰을 시작했다가 감찰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명 수사 의혹, 그리고 청와대의 어떤 울산시장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 뭐 본인은 비망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업무 일지에 조국 당시 수석이 부산 출신 모 의원에게 임동호 씨를 주저앉힐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본인이 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서 그래서 간접적으로 좀 관련은 돼 있는 거죠. 예, 조국 전 민정수석, 특히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부르는 게 더 적확하겠죠? 예,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뭐 새롭게 법조 담당하는 기자들이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까? 이미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영장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적시가 되어 있는지 좀 취재가 됐어요. 어때요? 뭐 저희가 이제 오늘 한국일보가 이제 보도를 예. 한 부분 중에 이제 그 조국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서 예. 이른바 이제 뭐 친노 친문 인사들이 뭐 청탁을 해서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그런 그 이제 감찰 무마에 대한 동기를 이제 영장에 적혀 있다고 네. 보도를 해서 저희가 일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런데 이제 뭐 친노 친문 인사라고 뭐 이렇게 그런 정치적 용어를 사용했다기보다 그동안 이제 그래도 언론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보도가 됐던 이른바 어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그리고 이제 친문 핵심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이름이 좀 거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탁 전화 뭐 이런 게 있었다. 그게 구속영장에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구속영장, 요즘은 구속영장 취재도 참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죠. 예.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실 이번 감찰 무마 의혹도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를 했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수감찰반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폭로했던 내용이 뭐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의혹, 그리고 감찰 무마 의혹이 있는데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당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이야기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폭로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 처리를 왜곡하여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왜곡된 주장의 진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길 희망합니다.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은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순사로 연전하였습니다. 희대의 농간이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2월이니까 사실은 상반기에 이제 잠깐 화제가 됐는데 이만큼 화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하반기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지금 당시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던 폭로가 거의 지금 다 이제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판도라의 상자다 이렇게 뭐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 자체가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좋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 뭐 조국 전 수석도 정부적 책임은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실관계, 검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수석의 판단이 틀린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별걸 없다고 그랬는데 검찰 수사에 의하면. 예, 수사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영장까지 발부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완전히 결과론적으로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면 직권남용의 이 칼로 들이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우리는 이게 문제 있다고 판단이 안 됐습니다. 뭐 이러면 직권남용이 안 될 텐데 검찰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 논거입니다. 하나는 이제 검찰 수사의 기본이 됐던 게 당시에 이제 특감반원들의 어떤 감찰 내용인 건데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얘기했던 것도 좀 보셨지만 지금 이 유재수 씨에 나와 있던 혐의 검찰이 지금 영장을 쳐서 구속 기소를 했던 그 혐의들이 대부분 당시에 민정수석실 내 특감반원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데 그걸 수사 의뢰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감찰 중단을 하고 덮었다. 합리적인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사권이 없으면 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금융위원회에 이거 징계 절차를 하라고 얘기를 하든지 감사원에 이첩을 하든지 뭔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스텝을 밟았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감찰 중단했단 말이에요. 예. 이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것이 당시에 조국 전 수석이 여러 가지 외부 압력이든 예.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당시에 수사를 덮었다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당시 감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결정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유재수의 비리,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항공권 받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고 제보만 있는 상태라고 하면 직권남용 안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무능해서 그거 발견을 못한 거지 일부러 덮은 건 아닌데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뭐 항공권 받았다, 뭐 자녀 유학비문 이거 이미 특감반에서 어느 정도 거의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다 또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수사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까지 했는데 네. 그 내용이 과연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앞으로 검찰에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직권남용 혐의하고 또 구속영장에 적시된 뭐 취재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부분들이 어떤 혐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속영장에?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지금 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혐의입니까? 강청환 기자가 알기로는 직권남용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이 혐의가 부각이 된 것은 국정농단 때 가장 네.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그 본인이 이제 해야 이제 적당한 업무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권한을 이제
결과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행사를 했을 때 직권남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감찰을 중단시킨 거 그리고 감찰 내용을 수사기관에 넘겼어야 하는데 넘기지 않은 것, 수사 의뢰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그렇게 겁니까? 보는 거죠. 수사 의뢰를 검찰이 수사 의뢰를 하든 금융위에 이첩해서 징계 절차를 밟게 하든 하다못해 감사원에 넘기든 아니면 특감반에서 더 감찰을 진행을 하든 뭔가 혐의가 있으면 민정수석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속된 말로 덮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덮었던 게 당시에 덮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면 직권남용을 의유를 못할 텐데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야, 지금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때 나왔던 거잖아. 너희들도 민정에서 다 파악하고 있었잖아. 그럼 당연히 거기서 더 수사를 하거나 감찰했어야 돼. 수사 의뢰라든지 감찰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덮은 거 아니야. 그러니 당신이 이 직권을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야? 검찰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특감반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했었느냐는 것하고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 그거 이제 대조 작업도 기본적으로 좀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직권남용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직권남용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직권남용도 있었고 직무유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직권남용은 예를 들어서 권한이 제가 5개라고 할게요. 권한이 5개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5개예요. 제가 고위공무원인데 해야 될 일이 5개인데 그중에서 한두 개를 안 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직무유기입니다. 예. 직무를 하지 않았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5개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6개, 7개 더 나갔습니다. 제가 권한을 남용한 거죠.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공무원의 권한을 두고 그거보다 적게 들어가면 직무유기, 많이 나가면 직권남용.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간편할 것 같긴 합니다. 형사처벌은 어느 게 더 중합니까? 직권남용이 법정형 세죠. 직무유기 같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는데 직권남용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직권남용이 조금 더 법정형 자체로는 세다. 그건 이제 입법자 자체가 직무유기보다는 직권남용일 좀 더 사회에 기재 해악이 크다고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직무유기는 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작입니다. 직권남용 뭔가를 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사회에 끼치는 피해가 좀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범인 직권남용에 대해서 법정형이 부작위 범인 직무유기보다는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된 거죠. 애초에 법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유죄 선고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느 정도 형량을 선고받았죠? 당시에 징역 2년 6개월을 또 받고 그다음에 징역 2년 1년 6월이 이제 나중에 추가가 됐습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다 인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직무유기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의 그를 막지 못한 거 그 부분인 예. 거고 직권남용은 아마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마시킨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두 죄 다 유죄가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만 이제 영장은 예, 처음에는 기각됐다가 두 차례 두 차례 정도 기각됐죠? 기각됐고, 그러니까 직무유기로는 기각이 됐다가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한 거요. 아마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무마시킨 그 부분 가지고 나중에 영장에 직권남용입니까, 그거는? 그건 직권남용이고. 예, 직무유기로 청구됐던 영장은 기각이 됐었는데 직권남용을 적용해서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다. 그렇죠. 예. 그리고 유죄를 다 인정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국 전 민정수석 어떤 면에서는 많은 분들은 부인이 구속돼 있는데 남편까지 구속을 시킬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 수사해왔던 내용, 가족과 관련한 비위 의혹. 왜 이게 아니고 갑자기 감찰 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시키려 하느냐. 이렇게 검찰을 비판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근데 그건 조금 지켜는 봐야 돼요. 법원의 판단이 다를 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직무유기 처음에 이제 영장 기각되고 아마 직권남용도 재개가 한 번 기각됐던 것 같은데 그때 법원이 판단이 뭐였냐면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죄 같은 거 사실은 그동안에 판례 법리가 정립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적폐 수사 때 워낙 검찰이 이거를 정말 정가의 보도처럼 쓰면서 그게 법원에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확립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과연 이 직권남용이라는 잣대를 어떻게 들이댈지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적폐 수사에 있었던 법원의 판단의 흐름대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본안으로 가면 유죄는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유죄는 나올 거라고 보는데 구속? 수사 단계에서 영장까지 발부할지는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여러분 오랜만에 기억
되살려 보시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전 민정수석으로서 어떻게 책임감 느끼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물어보신 대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습니다. 가족회사 자금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번 청문회 왜 안 나오신 거예요? 그거 어디 계셨습니까?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받기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법은 잘 지키지만 비도덕적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민경호 기자가 아주 마지막 장면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네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정상회담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0분이고요. 이게 실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장면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모두 발언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모양이죠. 한번 현장 소리를 켜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과 さまざまな国際会議で折り立っておりますが、本日は久々にこうして会談を行っておられます。 문재인 대통령과는 올해도 몇 번 국제 회의에서 만나뵀습니다만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회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日韓両国はお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同士であり、北朝鮮問題をはじめとする安全保障に関わる問題について、日韓、そして日米韓の連携は極めて重要であります。 이랑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안전 보장에 관한 문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한국, 미국 간의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私としてもこの重要な日韓関係をぜひ改善したいと考えており、今日は率直な健康観を行いたいと思います。 저로서도 중요한 이란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님 반갑습니다. 일본의 최장 국총리가 되신 국가가 외교와 시절의 첫 총리고 원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계신 것을 축하합니다. 연호의 끝까지 아름다운 조화로 일본의 발전과 번영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安倍総理、こんにちは。日本の歴代最長の総理大臣になられましたこと、並びに令和時代の初の総理大臣として元年を成功裏にリードしていらっしゃることに敬意を申し上げます。連合に含まれている意味と同じく美しいハーモニーで日本の発展と繁栄が続けられます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네, 오늘 총리님과의 회담이 인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방콕에서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 한일 양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本日、総理との会談が国内外から多くの関心を集めています。バンコクでの出会いも出会ったことだけで、韓日両国の国民と国際社会から高い関心を集めていました。私たちはその期待が何かをよく分かっています。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両国の懸案を解決するためには直接会って率直に対話を交わすことが最もベストな方策だと考えます。 지난 방콕에서의 만남에서 총리랑 하는 한일 양국 관계 현안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원칙을 재 확인했고 그에 따라 현재 양국 외교 당국과 수출관리 당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국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기를 기대합니다.
先般のバンコクでの出会いで総理と私は韓日両国関係の懸案は対話で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原則を再び確認いたしまして、それに従いまして現在両国の外交当局と輸出管理当局の間で懸案解決に向けた協議が行われています。両国が膝を交えて賢明な解決策を早急に見出せ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과 인적 교류에서도 매우 중요한 평생번영의 동반자입니다. 잠시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입니다. 日本と韓国は地理的にも歴史的、文化的にも最も近い隣国でありながら、貿易や人的交流の面においても極めて重要な共に生きていく、そして繁栄するパートナーであります。一時期ぎこちないことがあれども、決して遠ざかることのできない仲です。 경제, 문화, 인식적으로 비롯한 국제지향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동북아 평화와繁栄에 협력사를 필수하는 사람입니다. 経済、文化、人的交流をはじめとする未来志向的な協力をより緊密に行っていき、北東アジアの平和と繁栄 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하면서 배석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식 정상회담을 하면서 모두 발언을 했는데 아베 일본 총리 현장음이 시청자 여러분 좀 정확하게 들으시는데 소리가 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회의에서 몇 번 만나긴 했지만 오래간만에 마주 앉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다. 북한 문제 비롯해 안전보장 문제는 한국과 일본, 다른 국가 관계에서도 중요하다. 중요한 한일 관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여기에 왔다. 솔직한 견해를 오늘 나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아베 총리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일본의 연호가 레이와로 결정이 됐는데 레이와의 뜻처럼 아름다운 하모니로 한국과 일본이 강고한 관계를 구축하기를 바란다. 오늘 회담에도 국제사회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양국 사이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콕 만남에서도 한일 양국의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교역, 인적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반자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다. 그리고 동북아 평화 번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쪽에서 취재진들은 이제 퇴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발언이 제대로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정각 3시쯤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는데 이 영상이 중국에서 넘어오고 저희가 급하게 편집을 하고 그래서 3시 20분 정각에 여러분께 이 화면과 두 정상의 발언을 보여드렸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소식은 청와대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문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 이런 큰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성과가 오늘 도출된다면 청와대 대변인이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는 장면도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영길의 뉴스 브리핑이 끝난 이후에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이 있다면 뉴스 특보를 통해서라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저희가 이야기하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예전 장면을 검찰에 나갈 때 법원 나갈 때 장면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아까 구속은 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죄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때 제가 사례에 비춰봤어요. 그걸 이제 비춰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뭐 예전에 지금 뭐 전 비서실장, 전 대통령, 전 대법원장들은 있지만 뭐 직위가 좀 다르니까요. 똑같은 전 정부 민정수석
현 정부 전 민정수석의 이 권한이라는 거에 전착을 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우병우 전 수석 때와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유죄는 나올 것 같으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사실 1차, 2차 영장이 기각이 되고 세 번째 발부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잠시만요. 예. 예, 김 변호사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저 판시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의 비위 등이 확인되면 감찰에 착수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판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직무유기에 대해서 저렇게 판시한 건데 뭐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은 사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거든요. 만약에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유죄 판결 쓴다고 하면 저 내용 고스란히 판결을 갖다 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하다가 말고 중단시켰다. 왜? 당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판결문을 저는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유죄는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제 개인 의견은 그러나 구속영장이 발부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들은 예를 들면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조국 전 수석이 수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앞서 이제 주영진 앵커도 이제 강찬 기자에게 물어봤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 사실은 검찰에서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아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적폐 수사할 때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장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나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처음에 강창원 기자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있었던 가족 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가족 비위, 표창장 위조라든가 사모펀드와 관련한 또 웅동학원 관련한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울산시장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에 경찰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 착수의 계기가 됐던 첩보를 청와대에서 전달을 해준 것 아니냐.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 과정, 경선 과정이라든가 경선이 결국 없었죠. 또 이런 과정에서 경쟁자들을 눌러앉히는데 개입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갈래인데요.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눈에 띄는 기사는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 압수수색하고 있다. 오늘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기사가 들어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울산지방경찰청 그리고 그 울산 남부경찰서 당시에 이제 그 뭐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그 당시 사건을 그 수사했던 경찰이 오랫동안 근무한 곳입니다. 그곳을 지금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왜 하는 겁니까? 당시에 이제 이 울산청에서 그 진행했던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느냐, 그러니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된 수사였느냐, 그리고 그 수사가 실제로 정말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정당한 절차에 의한 수사였느냐, 아니면 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어떤 윗선에서 이 어떤 하명 수사라는 게 그 위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령에 의해서 수사가 됐는지 그 이제 수사 착수 경위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에게는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뭐 지난 법무장관 임명 직후에 시작이 됐으니까 상당히 오래됐단 말이죠. 그렇죠. 넉 달 동안.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족과 관련한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는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기소를 한다든가 하는 이 법률적인 결정이 아직 안 내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감찰 무마 의혹 이게 뒤늦게 수사 착수하면서 이거는 수사 착수하고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구속영장 청구까지 됐고 그래서 이게 별건 수사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별건이고 어디까지가 아니냐에 대한 거는 다툼의 여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예를 들어 정말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조국 전 수석에 대해서 전 장관에 대해서 뭐 고발된 사모펀드 막 이런 걸 조사하고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에 뭔가 국가연구비를 가지고 뭐 한 게 나왔어요. 얘입니다. 예. 그럼 이게 뭐야? 장관님 교수 때 이거 하셨네요. 이거 전형적인 별건이에요.
근데 지금 이 유재수 씨 감찰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2월 달에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 인터뷰하는 거 봤지만 예. 폭로하는 거 봤지만 이미 그때 검찰에다에 고발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은 되고 있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뿐이지 시작 자체는 조국 전 장관이 수석 시절에 이미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으로 말하면 유재수 씨 건이 빠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별건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동의하진 않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라면 별건이 맞겠지만 그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 시작한 시점이 좀 늦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이게 먼저 영장을 치느냐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글쎄요. 지금 검찰의 정확한 내부 사정을 저희가 알 수 없어서 단언할 수는 없으나 이런 거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들은요. 관련자를 다 입을 닫아요. 더군다나 부인이 정경식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환에 아주 성실히 응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속되기 전부터. 물론 그게 제가 불법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맞습니다. 예전처럼 야간 조사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6시쯤에 집에 갔다가 다시 오고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유재수 씨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조국 전 수사 그렇다 치더라도 관련자들이 다 입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걸 훨씬 더 용이하죠. 그러니 아마 검찰이 생각해놓은 수사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이것이 아무 좀 더 용이했던 것 같아요. 유재수 씨 건이. 그래서 아마 이게 먼저 영장을 좀 친 거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소식. 모레 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레 결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27일 새벽쯤에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또 여러분께 상세하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